12시야. 시시콜콜 여자들의 수다! 두 번째 뭐 시간. 하시는 겁니까? 문정진 기자님, 이야기할 뻔했어요. 이야기. 문정진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줄여주시고요. 네, 시시콜콜 여수다의 김연아, 문정진. 최미근입니다. 네, 소리는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어쨌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문정진 기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원도 또 내려갔다 오셨나요? 네, 또 코로나를 피해서 청정 지역에 다녀왔는데요. 좋았습니다. 갔다가 저희가 월요일에 방송했었잖아요. 네, 일요일에 왔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방송 끝나고 화요일에 갔다가 목요일에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기름값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아, 그래요? 요즘 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최미근 PD님은 뭐 하셨습니까? 전 친구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 근데 사실 조금 완화됐어서 계속 그냥 온라인상으로만 얘기하던 친구들 되게 오랜만에 좀 요일 정해가지고 계속 만나고, 네, 계속 저는 약속이 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처럼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어떻게 지냈어요, 현아 선배는? 저는 이번 주가 좀 바빴어요. 저희 뭐 집안 일이 좀 있었고, 뭐 성당에 가서도 성당 일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 때문에 실업급여. 완전 TMI. 네. 이번 주 진짜 다른 주간보다 훨씬 더 일정이 많았던. 그리고 이번 주도 사실 조금 많네요. 개인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들이 좀 집안일 때문에 알아봐야 될 것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예고했던 것처럼 재테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테크 사전적 의미 좀. 사전적 의미 같은 것도 아니 뭐 교육 방송입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불리는 거죠. 그게 재테크 그쵸? 아니겠어요? 그쵸? 예.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급 검색해야 되나요? 저도 막 검색하려고 지금 찾고 있어요. 재테크란 말. 예, 뭐 조사해 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딱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재테크를 생각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의 재산을 좀 증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이번 주 주제를 재테크로 정한 이유가요. 코로나 시국되고 나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나 각종 자료, 뭐 정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재테크에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불리겠냐. 그리고 또 뭐 직장인 해고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업자 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자영업자 너무 힘드시고 이러니까 갖고 있는 돈을 좀 불려보자 이런 재테크 붐이 일고 있더라고요. 그쵸.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이 좀 과열화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재테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었고 지금 이제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 좀 어리숙하게 재테크 공부를 안 했었는데 요번에 코로나 시국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경기방송 이런 사태를 맞게 되면서 좀 돈이 중요하구나,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돼서 저도 최근에는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주식도 있겠지만 또 다른 재테크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부동산이죠. 예전에는 제가 옛날 한 20년 전에 통장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모아뒀던 통장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봤더니 예금 금리가 10몇 퍼센트 막 이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들 이런 부동산 주식은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보험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제 어르신들 생각에 보험은 좀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돈만 가져가는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 보험보다는 예적금으로 이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10%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2001년도에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월급의 한 뭐 30%는 무조건 저금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 들었던 그 적금이 이율이 정확히 11%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적금 그 금리가 되면 이율이 되면 누가 은행에다가 넣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도 안 나와요. 1%도 안 네, 나오는 세금 거야. 떼면은. 예. 그러니까 완전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그 돈들이
부동산과 주식, 그다음에 좀 더 안정적인 걸로 해서 금으로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금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규제가 많고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다주택이나 어쨌든 그 부동산 가지고 돈을 버는 거를 이제 금기시되는 그런 정책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내가 돈이 이만큼 있어서 어떻게든 돈을 좀 불려보고 싶어서 아파트를 사든 뭘 하려고 해도 이게 뭐 지금 뭐 세무서 이런 데 가서 물어봐도 정확히 몰라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 달라.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무서워서 괜히 나중에 세금 폭탄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무서워서 사실 부동산으로 못 가니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돈 100만 원만 있어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재테크 방법이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그 지난 시간에 문정진 기자가 주식을 불린다고 했는데 요즘은 좀 어떠세요? 지금 마이너스 됐어요. 왜요? 아니 지금 이제 주식시장 너무 과열돼서 한 지난주에 좀 주식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르는 주식도 있고 빠지는 주식도 있고 이러는데 그치. 예, 전체적으로 좀 뭐 지금 조정기다 뭐 아니면 약간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맞아요. 유튜브 채널 보면서 제가 공부를 했기 그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그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월에 팬데믹 쇼크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최저점이 얼마였는지 혹시 알아요? 그런 숫자는 몰라요. 전 혹시 주린이에요, 아세요? 주린이. 나도 주린이에요. 저도 주린인데 나도 주린이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왜 사람들이 주린이가 뭔가 주린이라고 했어. 그러지? 맞아. 그래서 주린이 그때 주식 어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주식에 초보가 입문하는 사람들을 주린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세 명 다 주린이인 거죠. 사실 전문가는 없지만 어쨌든 코스피 지수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거 오늘 재테크를 해서 3월 19일이 최저점이었어요. 1439.43. 그때 그래서 지금 2,400. 지금은 11시 진짜? 20분 기준에 2414.73. 거의 2배 가까이 떨어졌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진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사야지? 막 사람들이 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주식 열풍이 분 게 사실 그때 3월이에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언젠간 이거 다시 올라갈 거야. 지금 이렇게 저점일 때 뭐 지금 빨리 사야 돼. 그래서 20, 30대도 막 주식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때 좀 주식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경기방송 사태가 3월에 아주 그냥 그쵸. 아주 맞아요. 그냥 난리여가지고서는 정신이 없어서 전혀 담지 못했고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 지금 3월 20일부터 쭉쭉쭉쭉 올라서 사실 정말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잘 금방 이제 회복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 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회복되는 그게 거지. 이제 어떻게 보면 동학개미와 이제는 서학개미들까지 이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언론도 또 한몫하는 게 유튜브에서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진짜 이 재테크 특히나 이 부동산 쪽은 많이 이제 빠지고 주식 쪽 유튜브가 이제 활성화됐는데 일반 지상파 언론들도 이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신사임당 뭐 아니면 뭐 여러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데려와가지고서는 지상파에서도 빵빵 때려주니까 모르는 사람도 신사임당 누구야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더 약간 과열되는 현상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거는 좀 전 주식 안 해요. 전혀. 네, 전혀. 저희 어머니랑도 다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는 거에 함부로 제 돈을 넣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그 처음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다들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주식 얘기. 야 주식 요즘 어디가 괜찮냐? 주식 얼마 넣냐? 사람들 만나면 다 그 얘기야. 왜냐면 금리가 하도 안 좋으니까 다들 주식 막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쵸. 거니까 사실 저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저는 약간 투자할 때 안정지향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아직도 주식 빼고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식 빼고 다 하는 건 뭐죠? 부동산, 펀드. 펀드도 일종의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남한테 그러면- 맡기는 아, 거죠. 그치. 그쵸. 근데 그게 펀드도 약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직접 투자가 투자, 아니고 간접 투자. 간접 투자라는 그래서 거죠. 저는 전문가에게 맡겼지. 제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사고 파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직접 투자. 사실은 저도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앱을 깔아가지고 직접 투자를 한 거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고, 저도 이 사태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밥을 먹으러 갔는데 다 무슨 어디 뭐가 뭐냐 제약회사 주식은 뭐가 좋고 뭐 바이오는 어쩌고 저쩌고 뭐 언택트 주식은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이제 개설을 해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처럼. 그럼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큰 금액을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금액,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없어도 된다라는 그쵸. 돈으로 주식을 하는 거랑 엄청 큰 돈을 가지고 뭔가 올인하는 거랑의 문제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 특히 요즘에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뭐 본인의 대학 등록금, 뭐 자기가 갖고 있던 적금 깨고 뭐 이래가지고 주식에 올인해서 잘 되면 사실 상관없는데 잘못돼가지고 대출도 받아요. 지금 올해 그래서 안 들어서 되는 사람 너무 많잖아. 개인 투자자 주식 순매수액과 예탁금 조사 증가액, 많이 하셨네. 해외 주식 순매수액을 단순 집계하면 100조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고 개인 신용대출도 역대 신용대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를 생각하면 근데 지금 너무 잠깐 힘든 저희 거니까. 누구 왔는지 출석 체크는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댓글로 막 인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네. 공통된 의견이 다 이거야. 있는 게 뭐 없어서 뭘 하겠습니까? 뭐 이런 의견 되게 많으시고. 김승환님도 오셨고 ABYK님도 오셨고 이양호님은 소영선 PD님의 장모님이세요. 아 정말요? 네. 정세진님도 오셨고요. 이거 근데 이렇게 잘 안 보여.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최미금 PD도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재테크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또 열반 이게 이르면 이게 근데 주식은 보면은 맨날 보잖아요. 근데 막 플러스가 돼. 그럼 너무 기뻐. 근데 그게 팔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오늘 벌었네라고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성격이 있는 것 같아. 성격.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뭘 어디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잘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뭐 알아서 되겠지. 혹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근데 또 저 아는 분은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매 시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정말 계속 들어가서 보고 오르면 오른다고 좋아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속상하고 저 계속 그래서 나 같은 성격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해야 되는 건데 넣어놓고 그냥 그치. 세워라 내워라인데 정말 이걸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돈 벌고 떨어지는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전 주식하면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 것 같다. 이런 저도 사실 작은 돈으로 하고 있지만 맨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격이야 그게. 그러니까 성격인 거예요, 저도. 성격이야. 그래서 진짜 근데 어떨 때 보면 이제 큰 돈을 넣었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득이 있었을 때 이거 한 좀 더 돈만 더 넣었으면 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이게 500만 원이 되고 그럼요. 10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주식이라는 건 무서운데 그냥 사실 저는 이제 주린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주식을 할 거면 우량주를 먼저 그냥 적립한다고 생각하듯이. 왜냐면 이게 화폐 가치는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년 뒤에 그 100만 원이 100만 원의 값어치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주식은 내가 100만 원어치를 갖고 있으면 그게 뭐 물론 떨어지면 안 되지만 10년 뒤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돈의 가치는 이제 어차피 또 올라가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10년 뒤에를 생각해서 주식을 투자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묶어두는 거지. 주식이 장단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예금, 적금이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도 중간에 내가 깨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마이너스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주식은 내가 지금 플러스인 상황에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그쵸. 부분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 그런 장점도 있는데 또 정말 예측 예측 못하는 그러니까. 부분들도 있고 책임 정말 오롯이 내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공부해요? 그래서 주식을 지금 문정진 기자님 많이 기자는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기업에 공부를 대해서 예를 시작했- 들어서 내가 얘한테 관심이 있어.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를 개인이 그 기업을 공부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건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어렵죠. 봐요. 맞아요. 근데 네. 주식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해봐요. 재무제표도 그렇죠. 보고. 그런 거는 이제 주식꾼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남자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던데. 하면서 그게 이제 내가 전문 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지인이 있지 않는 이상 그 기업 사정을 정보? 꼭 뭐 속속들이 안다는 게 쉽지 않고 재무제표 이런 것도 보면은 요번 경기방송 사태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거 보고서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맞아요.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뭐 그거는 이게 뭐 주린이라 그냥 주린이 느낌이에요? 수준이라 그런 느낌? 거죠. 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우량주에 놓고 있고 왜냐하면 저는 주식을 2005년도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뭐 그때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때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막 이제 꾼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주식 올려서 빠지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득이 났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상장 폐장돼서 작업주. 그래서 뭐 500만 원 돈은 그냥 날리기도 하고 상장 폐장되면 주식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몇 번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는 너무 심하게 맞아요.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귀가 얇은 사람들은 사실 쉽지 그치. 않아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누군가가 여기 이거 뭐 좋은 소식 있어 뉴스 뭐 공시 뜰 거야. 이래가지고 그래 이러고 샀다가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ABYK님께서 주식회사 망한 1인이시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주식으로 가슴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맞아. 벌었다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 누가 벌었대. 누가 벌었다는 미지 어떤 인물이 있고 이런 사람은 너무 실제 내 주변에 있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서워서 아직까지 주식은 못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주식이 또 재테크 붐으로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 30대가 부동산을 갖고서는 하기 힘들어요. 재테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은행 이자도 그렇잖아요. 1%도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종잣돈 뭐 1,000만 원을 만들었다. 1,000만 원을 그러면 은행에 넣을 수도 없고 부동산을 할 수도 없고 맞아. 돈은 불려야 되겠고. 맞아.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은 이런 거야라고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우후죽순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유튜브만 보고서는 이 유튜브가 알려주는 게 정확한 정답인지 아닌지도 판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무서운 거. 맞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종목을 찝어주지 않아요. 그 흐름, 주식의 흐름, 미국 증시의 흐름 이런 주식이 왜냐면 그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언택트 주다. 나는 언택트 주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야 우선은. 그래서 내가 정보를 쌓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언택트 주가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봐봐 이러면 그거에 이제 그것도 있대요. 앱에 모의 투자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의 투자를 우선은 먼저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이제 라디오에서 언뜻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우량주를 추천하고 저도 이제 우량주는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우량주는 추천하고 그리고 금방 이제 이렇게 단타 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거고 우량주더라도 단타는 사실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5년, 10년 정도 이제 내가 적금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의 주식 같은 거를 저는 안 해봤는데 그거를 해서 연습을 한번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승환님이 그러잖아요. 남들 말 절대 믿지 마라. 맞아, 본인이 맞아. 직접 공부해서 해야 맞아, 한다. 맞아. 근데 그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 방대하니까 맞아요. 내가 뭘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저도.
그냥 S전자 좋다 이런 거. 우량주? 우리 요즘에 아무튼- 종합개미들이 다 이제 그 S전자 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거 아니야. 많이 어, 올랐어요. 근데 저는 주식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건 내 돈을 불려주는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 있는데 뭐 10만 원 수익이 남았어요. 그 이거 빨리 팔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거를 했었었는데 최근에 주식 공부하면서 저도 배웠던 게 주식이라는 게 물론 재테크가 기본이지만 잘 될 것 같은 회사를 키워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지. 뭐 A 기업이 있어요. 근데 A 기업이 뭐 지금 뭐 4차 산업, 뭐 AI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미래에 성장할 것 같아. 이 기업이 성장하려면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그쵸. 돈을 우리 이제 시민들이 주는 거죠. 주는 거죠. 자, 내가 1원 줄게. 너 회사 키워봐. 내가 1원 줄게. 회사 키워봐. 근데 우리는 투자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면 나에게 수익이 떨어지는 거고 참 좋은 의도다. 만약에 못 떨어지게 되면 내 돈이 날아가고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의도. 이 주식이라는 거를 내가 키우고 싶은 뭐 요즘에 그런 걸 뭐 가치주라 그러더라고요. 가치주. 예. 아. 내가 키우고 싶은 회사, 잘 될 것 같은 회사에 투자라는 거죠. 음. 예.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10년 뒤에는 뭐 저기 회사가 잘 될 거야.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가 맞아. 필요하고 그래서 식견이 중요하다는 게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왜 우리가 신문 보면 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 스포츠면, 연예면, 사회면은 그냥 그날 있었던 것만 봐도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치나 경제면 같은 경우는 내가 쭉 그 사건이나 혹은 그 일에 대해 팔로잉을 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재테크의 기본 좋은 의도인 그거를 지켜나가려면 진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알고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ABK님께서 주식 말고 다른 건 없나요? 라고 그래서 지금 질문해요. 그게 고민이에요. 재테크 수단 뭐가 있을까? 근데 박홍균님께서 결혼도 재테크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들은 아직 저는 가능성이 뭐- 있네요. 근데 왜냐면 재테크 가능성. 제가 저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음. 결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엄마 부모님한테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어쨌든 뭐 대출을 받든 뭐 그쵸. 그걸 해가지고 그 집을 마련해야지. 마련해야 되고 어쨌든 네.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돈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지금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독립을 했다거나 결혼한 친구들 보면 어쨌든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는 거잖아. 목돈이 어쨌든 깔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집이라는 거. 그렇지. 물론 뭐 거기서 문짝만 자기 거고 뭐 은행 거다. 나머지가 다 은행 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일지연정. 그렇게 해서 갚아가면은 이제 그게 내 소유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재테크가 되고 둘이서 같이 벌어서 돈을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게 방향이 보이는 거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어. 현아 PD는 참 모범생이고 정신이 다른 올바라요. 왜냐면 다른 저는 사람. 정말 속물인 게 박형균님께서 결혼도 재테크입니다라는 거를 하는 순간 맞아. 진짜 돈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자. 너무 이 속물 근성이 이해해요. 왜냐면 왜 그렇잖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제 배우자가 좀 더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재산도 나의 재산이 되는 거니 잘 잡아야 돼 이러면서 역시 속물입니다. 우리 KU612님은 결혼이 싱글보다 안정적이니까 결혼은 재테크가 맞다. 혼자 살면 되려 돈을 더 많이 쓴다. 맞아요. 맞아. 진짜 그래요?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님. 근데 본인은 진짜 그래? 최백호는 인정하지 않잖아. 어때요? 결혼하면 안정적이니까 돈을 덜 써요? 아니 그건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어찌됐든 우리가 뭐 연애를 하고 살잖아요. 연애를 하면 밥도 나가서 먹어야 얘는 되고. 지가 돈을 안 쓰거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트를 하면 남자들이 좀 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더 쓰긴 하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뭐 그치. 남자가 밥 밥을 하면 사면은 여자들이 뭐 커피 차를 사고 이런 마시는. 식으로 물론 다 그런 경우 알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돈 모으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결혼을 하면은 그치. 진짜? 바깥에서 데이트를 안 하니까. 집에서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더더욱 몰라. 내가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가정살림을 아이를 낳아도 돈이 더 많이 들고 그거는 근데 이제 재테크예요, 자식 그거는.
아이가 재테크다. 우리 아이가 아니, 아이가 문정진 재테크는 기자에게는 아니지. 아이가 재테크다. 근데 아이를 위해서 어쨌든 둘이서 투자야. 아껴 쓰잖아. 그러니까 아껴 둘이서 쓴다?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많이 없어질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성향인 것 같아 나. 결혼해서도 요즘에 아이 그래. 아이 뭐 솔직히 뭐 각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돈 혼자 많이 쓰는 사는 사람들은 현아 돈 많이 선배도 쓰겠지. 자기 거 잘 이렇게 재테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연애할 때보다는 결혼했을 때 돈이 덜 들어가는 건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 안 연애는 돼요. 밖에서 쓰는 돈이 많아지고 데이트하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예. 소비되는 돈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치. 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아지는 생각하면. 거고. 예. 오케이.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재테크 방법. 아, 사실 그러게요. 금도 있었죠. 금. 금은 근데 안 금은 사봤어. 너무 많이 올랐어. 나 금은 안 사봤어. 금은 진짜 많이 올랐어. 금은 앞으로도 더 오른대요. 그럴까요? 네. 금으세요? 금으로 선배 사- 있어요? 나 이따가 팔았죠. 아 팔았어. 한 3만 원에 사고 응. 4만 원에 팔았어요. 아.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알아? 7만 얼마일걸요? 금이? 뭐든지 갖고 있어야 되나 봐. 뭐죠? 장난 아니, 아니야. 금 금. 한 돈이 제가 예전에 2008년, 2009년도죠. 경기방송에서 라디오 DJ 하다가 그만뒀을 때 금 한 돈 가격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너 금 한 돈 받을래? 현찰 10만 원 받을래? 그래서 금 한 돈이 9만 5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5천 원 더 받겠다고 현금으로 10만 원 받았었는데 근데 금은 그 세금 떼는 게 15%인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이상은 거의 받아야 한 돼. 돈에 아무튼 30만 원은 지금 넘을 거예요. 7만 2천 원이야 지금. 한 돈에? 아니요. 한 아니 돈이 아니 아니죠. 그람에 아, 네. 7만 한 2,961원. 돈을 봐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오른 거야? 이 그래프를 봐요. 장난 아니야. 금은 근데 와, 앞으로도 더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왜냐면 이게 안정 자산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한도 끝 없이 계속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뭐 그렇게 지구에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네. 금도 있고 뭐 은도 있고 은투자도 있고 뭐 이래요. 요즘에도 은투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이 주식이든 뭐든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어. 쉽지 않습니다. 안 쓰는 게 재테크일까요? 이거 쓰는 지금 거? 새로운 999 채널 요 아이디로 계시는 분이 김시엽 선배인데 저희 기술 엔지니어 오늘도 저희 수다방에 같이 와주셔서 지금 채팅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재테크 공부하면서 배운 게 이거더라고요. 제일 기본이 돈을 얼마나 벌 거냐 아니 이걸 어떻게 불릴 거냐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은 안 쓰는 거래요. 안 쓰는 안 거다? 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율 1%, 5% 이거 갖고 돈 언제 모아? 라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차근차근 모여가지고서는 복리를 이렇게 더 예를 들어서 5천 원, 만 원, 15,000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커지는 걸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쓰지 말아라. 1,000만 원 모으는 게 어렵지. 1,000만 원에서 또 이렇게 그 이상이 되면 금액이 1억 되면은 모으는 게 어렵지, 어렵지. 맞아. 그 이상 2억, 3억, 5억 만드는 지분 건 거는 쉽다, 1억 뭐 이렇게 만드는 거보다는 얘기하더라고요. 쉽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왜 우리가 그걸 종잣돈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확실히 필요한 것 같다. 지금 금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저 요즘에 진짜 돈 안 써요. 재테크 기본이 돈을 안 아니 쓰는 뭐 어디를 거라서. 나가야지 쓰지. 예, 나가지도 않고 근데 근데 장은 보잖아.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장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싸다고 세일한다고 그냥 잔뜩 사놔서 거의 안 먹고 버리고 뭐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인터넷 보다 보면 어머 이거 70% 세일 이거 사야 돼. 쟁여둬야 돼. 이랬었는데 정말 인터넷 쇼핑만 제대로 안 하고 밖에 안 나가고 이러니까는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이거는 그냥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테크의 기본이 또 그거래요. 이렇게 자기가 쓰는 신용카드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가계부나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쭉 봐서 안 써도 되는 돈이 나가는 데가 틈이 있대요. 그 방앗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라는 형식으로.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부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커피값, 빵값 이런 거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이런 거부터 줄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커피값이 사실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하면서 혹시 사이트 아까 신사임당 얘기했지만 저는 부동산 세금 관련에 이제 채널 제네시스 박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괜찮아? 세금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려주세요. 정말? 그래서 그거는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양도세도 그렇고 상속세, 상속세부터 해서 절세하는 방법들 그런 것도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친한 전문가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리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 어렵고 주식도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짜 재테크는 절세하는 게 재테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정말 내는 세금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재테크 방법이다. 모르고 있다가는 세금이 날라왔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는 현명하게 하고 세금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저는 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기 보면 뭐 주식도 좋은 종목 뭐 추천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돌 반지 갖고 있는 거 되게 좋은 뭐 재테크 방법인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사실 성격 다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이 1년 뒤에 필요한 사람일 경우도 있고 10년 뒤, 20년 뒤에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처럼 재테크 방법이 제가 뭐가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소비는 최대한 필요 없는데 안 쓰는 거 줄이는 거 그다음에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부자 되려면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정보력이 중요한 거고 똑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노력하지 않으면 맞아.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2단계 시점에 모두 재테크 잘 하셔서 나름의 방법으로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입니다. 31분이네요. 예, 오늘 식사도 안 하시고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 손 안 들어도 된다면서요. 안 보인다면서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끝. 어민용 선배 들어왔구나. 알아.